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자동차 지금 2시에 녹음하다 보니까 좀 아쉽겠어요. 왜냐면 뭔가 좀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오늘 좀 한번 분위기가 좀 괜찮을 타임이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가라앉혀가지고 분명 분위기란 건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눌려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랑 한라울 지수 두 개 다루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부터 얘기합시다. 이게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뭐 최근에 주춤했었던 최근보다 거를 계속해서 그렇죠. 조금 더 그렇게 보시는 게 사실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15년부터 이제 좀 시작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 매년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국에서만 이제 엔진 관련 이제 품질 보증 비용을 이제 충당금을 쌓아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뭐 NHTSA죠, 교통안전국 여기서 이 리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현대차랑 계속 이제 협상을 이제 사실 벌여왔었다가 이번 주말에 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현대기아차가 각각 이제 5,400만 달러, 그다음에 2,700만 달러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뭐 품질 개선 비용들을 이제 뭐 4천만 달러, 그다음에 1,600만 달러 그렇게 각각 이제 현대기아차가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던 내용 이제들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엔진 리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의 발목을 이제 잡아왔었던 또는 이제 언제 우발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 과징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종결로 인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소멸되었다라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이제 과징금에 대해서 왜 이제 불확실성을 그동안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왔냐면은 이전 사례들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즉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이제 토요타 급발진 사태나 이런 경우도 대부분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청문회까지 가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치닫았었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검찰 조사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6월 달에 일단락 된 것으로 이미 이제 보도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도로교통안전국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토부죠. 거기서 조사하고 있었던 내용들도 이제 이번 과징금 부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 이제 뭐 각각 이제 1,000억, 500억 요 정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비용으로 반영하게 될 것을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금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분기당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번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익 체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불확실성을 소멸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양호한 금액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체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가 어쩌면 글로벌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타 업체에 비해서 훨씬 경쟁 우위를 가져왔잖아요. 그 분명히 좀 효과가 있었죠. 내년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나머지 업체들이 분발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살 바에는 포드 사지 않겠어? 아니야?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포드만이 갖추고 있는 라인업들이 있죠. 포드 미국에. 같은 게 좋더라고. 그렇죠. 이제 포드가 최근에 사실 이제 3분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분기는 이걸로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으니까. 네. 이제 현대기아차 저희가 뭐 수정 영업이익을 1.8조, 1.2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들은 막 다 4조가 넘어요. 맞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저희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좋고 근데 그쪽에서는 영업이익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애초에 라인업들이 다 ASP가 높은 제품들이라서 조금만 개선돼도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 일단은 내년 아까 주신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영업 지표가 내년까지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다른 업체들은 이익 턴어라운드가 슬로우해질 것으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기아차 거는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시어가 당연히 그 와중에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지금 우려가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 손익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지금 이제 올해 20만 대에서 아마 40만 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다 대부분 유럽, 국내, 그다음 미국 일부 나머지 기타 지역들이라서 전체 어닝에다가 손익 훼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익의 결정 변수로 작용할 것은 지금 이제 기아차 같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던 기아차의 현재 라인업을 기반으로 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의 성공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내년까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현대차는 내년에 제네시스 증설을 지금 라인업들을 해야 됩니다. GV80 이제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내 이제 판매가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이크업할 이제 볼륨 증가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년 장을 바라볼 때 다들 이제 지수가 얼마 간다 얘기를 하죠. 내가 궁금한 그게 가려면 한 손엔 반도체, 한 손은 자동차가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 지금.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을 때 현대 기아차가 올해와 같은 어떤 그런 G의 어떤 상승 이게 내년에도 유지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내년에 자동차가 된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바라보려면 제네시스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지 이제. 뭐 자동차가 주도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관건은 결국 제네시스가 얼마나 대박을 터트려야 달려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스케줄 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건 또 그러면 물량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기아차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상반기는 있는 자동차 슬로우할 수 있겠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단정을 짓기는 조금 뭐 어렵죠. 사실 이제 인도도 있고 중국 다른 시장도 이제 충분히 이제 있으니까 이제 내수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익도 사실 1분기, 2분기에 저희가 모든 게 지금 정상화로 가면은 자동차 내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네. 다들 이제 엄청나게 펜트업 디맨드가 클 거라고 하잖아. 근데 자동차 살 사람들 다 사지 않아? 사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거 쓸 돈 갖고서 자동차 바꾸서 차 바꾸는 사람들 많은 거 아니야? 내수는? 분명히 이제 내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 전체 파이보다는 사실 이제 믹스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선점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기차라는 이제 시장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테슬라가 마켓시어를 대부분 가져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내년에 현대기아차가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오닉 5가 지금 내년 초보다 약간 이제 뭐 1분기 말 정도로 약간 이제 내수 출시가 조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분명히 이제 아쉬운 그런 이제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볼륨 저희가 이걸 어닝으로 확신하기까지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차종들이 볼륨 생산이 되는 위치에 있고 별 노이즈가 안 나는 상황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다음 분기 어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데, GV80 같은 경우는 초반 반응에 비해서 그러한 이제 품질 이슈라던가 아니면 생산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GV70이 연말에 나오고 연초에 성공을 거두면서 쭉쭉 치고 나가고, 거기서 GV70이 GV80을 카니발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생기면 아마 GV80 증설이 쭉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1월, 2월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아차
좀 말씀드리면서 미국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시점이 이제 1분기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저희가 뭐 이러한 이제 흐름 하에서 기아차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늘 한라홀딩스는 근데 이제 TP를 올렸잖아요. 아, 예. 만도도 좋고 이런 것들은 왜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만도 같은 게 되게 탄탄하더라고. 그렇죠. 만도는 전제 조건이 저번에도 이제 뭐 잘하는 센스다 보니까. 완성차가 가면서 그렇지. 아마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형주를 택하는 변동성이 높고 더 업사이드 알파가 나오니까. 알파죠. 이제 그런 거를 택하는 거고요. 한라홀딩스는 거기서 더 추가로 알파를 택하는 여기까지 내가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할 것 같아.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제. 더 알파를 택하는 전략이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못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만도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전을 넘어선 이제 크게 넘어선 상황이고, 알파니까 그냥 얼굴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네. 현대차, 기아차를 사는 거보다는 나는 더 먹고 싶어. 뭐 그래서 만도 심플하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뭐. 네. 난 만도도 싫어. 더 크게 먹고 싶어. 터질 때 터지더라도 그거만 이제 홀딩스인데 그래서 네.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는 이제 아니야, 지주사는 더 먹을 수 없어가 이제 편견이 좀 있거든요. 이제 왜냐면 너무 이제 종합회사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 지주도 아니네. 예, 순수 지주가 아니고 예전에 이제 한라 마이스터라고 원래 만도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주세에 남고 만도는 이제 빠져나간 거가 지금의 만도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출을 나눠놓은 것도 이제 지주, 그다음에 자체 사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주는 이제 만도 헬라, 한라건설 세 개에서 나오는 순이익 갖고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가, 그다음에 이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올해 합니다. 이 한라홀딩스의 연결 매출액이 올해 8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익상으로는 이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는데, 여기가 정말 좀 이제 올드한 비즈니스였어요. 이제 뭐 곡물 트레이딩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유통 사업을 다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 회사를 커버를 하면서 지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쳐낼 거 쳐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로지스틱스랑 애프터마켓 두 개가 대부분의 매출인데, 애프터마켓 쪽에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쪽이 애프터마켓이 AS거든요. 그쵸. 마진이 이제 잠재적으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일단 이제 해외 쪽에서 유럽을 이제 기점으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제 확대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스타트업 비마이카라는 업체랑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들이랑 연계를 해서 이 수입차 부품 유통 시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쪽이 저희는 이제 업사이드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근데 한라홀딩스 하면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내가 전에 이제 한라건설 있잖아요. 네. 지금 별로 뭐 크게 문제 없나? 지금은 한라건설은 사실 저희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이제 뭐 들어보면 차입금이나 이런 이제 이 기업 본질의 이슈들은 사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50인가 거기까지 예, 갔다 거기 별거 다 했던, 나도 이거 예. 딱 이거 안 하길래 네. 사실 안 사도 진절머리 나는 부분이 좀 있잖아. 이게 그래서 또 150신도시 이후로 이제 별다른 이제 먹거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뭐 3년 4년 전에 아마 투자 포인트였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도급 사업 수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을 수주를 많이 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자체 사업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이제 주택 사업에 익스포저가 이제 올해 말부터 좀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8%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라홀딩스는 내년 PER이 한 2배, 주한라는 내년 PER이 2배 정도 됩니다. 어닝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주가가 이제 많이 안 올라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이익 지분의 이제 이익이 이제 70%가 이 회사 이제로 반영이 되거든, 한라홀딩스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기여가 지금 큰 상황이고요. 옛날에 거기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최소 기여는 네, 지금은 아주 의미 있는 이제 기여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자회사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프터마켓 쪽에서 해외 내수, 그 다음에 그 내수에서 이제 수입차
넌캡티브 시장 올해 첫 진출. 그래서 이쪽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익이 좀 나기 시작을 해서 마진이 올해 6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4%대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해외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요거 턴어라운드 되면은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 5%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도 최근에 뭐 이제 모듈 사업 공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손익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이 분명히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자회사들이 턴어라운드가 각각 돼버렸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20%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아차 같은 게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자꾸 들어 나는. 아, 그쵸. 물론 이제 그건데 그죠. 이제 그건 완전 대형주고 요건 이제 중형주니까. 좀 어렵네. 자동차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고민이 깊어져가는 상황이어서. 기아차는 사실 저희가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이제 업데이트를 사실 드릴 예정이고요. 해줘야 될 것 같아. 예, 뭐 이제 완성차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그래요. 자동차 어떤 축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은 날 사실 뻗어줘야 되는 날이거든. 맞잖아. 아, 그쵸. 몇 년을 예. 끌어왔던 건데 오늘 이게 어째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건데 그쵸. 주가가 못 뻗었거든. 뭐 상황에서 재수 없는 날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난 되게 오늘 오전 지나고 나서 기아차 아침에 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시작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까 지금 봤더니 뭐 다른 수급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 재수 없는 거지 뭐 그게. 뭐 그치 뭐. 그쵸. 근데 뭐 계속 자동차 모멘텀이 있는 건 거고. 없어. 지금 근데 숫자도 나오는 네. 거로. 근데 이제 예. 전반적인 레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2,600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완성차가 턴어라운드를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뉴스 플로우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럼 예. 그 텀이 어떨지가 궁금한 네, 거고. 이제 마침 이번 주는 이제 11월 달 신차 판매 실적이 또 나오는 한 주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를 분명히 하실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4분기 어닝에 대한 윤곽도 조금 더 잡혀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3분기 어닝을 감안했을 때 시장 컨센이 내년 연간이 굉장히 좀 낮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그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확인해 나가면서 업사이드를 형성해 하는 그런 이제 주축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보고 우리도 있습니다. 계속 자동차와 반도체는 축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지수가 여기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 건데 하여튼 나도 더 고민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바쁜데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우리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